건강한 밥상 시간입니다. 건강한 밥상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하다 보면서 반찬통도 바뀌어 있는 저를 발견하고 삼각김밥도 안 먹는 저를 발견하고 또 댓글로도 저 유리통으로 바꿨어요 하는 댓글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박지호 간사의 영향력이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호 간사입니다. 네. 이렇게 쉬는 날 네. 우리 국민TV 조합원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은 박지호 간사님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주실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정크푸드라고 저희가 말하는 네.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스턴트 음식인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그 정크푸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고 문제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정크푸드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우선 정크푸드라는 거는 다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또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네. 이런 그 용어를 붙인 것 같고, 근데 제가 그게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의미는 지방이나 인공 첨가물만 상당히 많고, 영양소는 없고,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통칭해서 정크푸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거 네. 정크푸드다. 그럼 저 정크푸드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드실 것 같아요. 네. 정크푸드에는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네. 전부 다 정크푸드로 약간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정크푸드는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네. 이제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좀 저희가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것들은 약간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애들한테 네, 정크푸드 유혹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런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법을 제정을 해서 이 정크푸드를 약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크푸드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법은 또 정크푸드라고 써놓지는 않잖아요. 네. GMO를 이상하게 풀어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정크푸드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고 해서 네. 식약처 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현재는 법령에서 정크푸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정크푸드를 좀 다르게 풀어서 고열량, 열량은 엄청 많고 네. 영양은 적은 저영양 식품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먹다 보면은 요즘 또 어린이 비만이 문제가 많이 네.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더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법령으로 네. 해놨군요. 그 간식 그래서 나눠놨는데 네.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식용은 당연히 과자, 저희가 먹는 빵, 그리고 아이스크림, 음료는 당연한 거고요. 조리식품 역시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식사 대용이 되는 햄버거, 피자, 저희가 많이 먹는 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까지 법에서 어린이들에게는 정크푸드다라고 아예 딱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런 음식들 같은 거는 네. 해당하지 않겠지만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품, 샌드위치나 김밥까지 정크푸드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규정을 지었다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요. 이게 또 식약처가 매번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선정을 하고 네. 그 중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따로 또 뽑아서 네. 어마어마한 많은 제품을 실제 명칭까지 다 해서 매달 이렇게 전부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게 어린이 기호식품은 딱 조사를 하면 약 7,4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크푸드가 약 20%인 1,600건. 네, 저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네네. 무려 A4 용지 57페이지더라고요. 아, 어마어마하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나 많았었나 싶더라고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어른들도 과자의 유혹, 뭐 라면의 유혹 이런 거에 빠지기 쉬운데 아이들에게는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성장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게 식약처에서 이것들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매달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그걸 명확하게 지금 네, 언제 기간을 얼마 정도 두고 지금 이거를 고지하는지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법령을 보고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네네. 아무튼 이거를 계속해서 목록을 올려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3년 8월 말 현재 그 목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 목록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 또 식약처에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게 판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바코드만 입력하면은 이것들을 제품에 표시된 영양 표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은 이게 정크 푸드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조금이나마 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어플리케이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주변에 과자나 라면 봉지 있으면은 바코드 번호를 입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신 후에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는 것처럼 댓글로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되는구나 하고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출첵은 해주고 계시는데 출첵하면서 한번 어플리케이션 혹은 PC로 듣고 계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크푸드 이렇게 해서 건강에 안 좋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이게 왜 도대체 문제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법령의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네. 법령에서도 이 정크푸드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비만입니다. 비만. 네, 물론 지금 어린이를 초점으로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성인들도 다 똑같고요. 어떠한 조사에 따르면은 1970년대 이후에 흡연 인구는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네, 요즘도 그렇죠.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절반이 줄었다니까 저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비만은 오히려 성인 4명 중에 1명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그렇군요.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영국에서 그 국민 건강 부담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비만이나 이 정확한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오는 그 건강 비용, 의료 비용 이런 것들에 네. 오히려 흡연이나 술을 마셔서 하는 알코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요. 요즘에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린이들은 당연히 비만이 훨씬 더 쉽게 찾아오고 또 요즘에 소아당뇨 또 그래요? 어린애들에게도 당뇨 증상이 네, 요즘에 소아당뇨가 너무 높아져서 그 비율이 많아져서 네. 그 원인을 막 찾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정크푸드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성인들도 어린이들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성인들은 남성은 불임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또 제가 작년 연구를 찾아보다가 네. 유럽 환경역학 연구 중에 임신 중인 여성이 감자칩이나 네. 비스킷 저 흔한 과자잖아요. 이런 거를 임신 기간에 막 먹었더니 네. 미숙아를 출산한 가능성이 더 높나요? 네. 실제 연구를 통해서 이게 미숙아가 좀 출산하는 게 좀 훨씬 많아졌고요. 네. 태아의 신체나 어떤 한 물질이 제가 이거 적어왔는데 지금 읽기도 어려워서 오히려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네네. 그냥 그 정크푸드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이 태아의 신체나 뇌 성장을 방해해서 미숙아를 출산할 수 있고요. 그 임신 중뿐만 아니라 수유할 그 어머님들이 수유하실 때도 네. 그 자기가 그 정크푸드를 먹으면은 소화 비반이 그거를 통해서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크푸드를 즐겨 먹으면 그게 유전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네. 뭐 전달이 돼서 네. 소화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고요. 뭐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시다면은 뭐 엄청 전부 다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전부 다인데 뭐 도너츠, 머핀, 초콜릿, 치킨, 네 치킨 당연하고 치즈, 비스킷, 일단 단 음식들 이런 네. 것들은 다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좀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임신하신 분, 네. 혹은 모유 수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을 더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구나. 네. 야옹야옹님께서는 우리 애들은 아토피가 있는데 2끼만 연속해서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 먹으면 바로 몸을 긁는다고 하시네요. 빵을 연속해서 먹거나 감기약 3일 이상 먹어도 아토피가 올라와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또 아토피 증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아토피 같은 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먹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아토피라고 들었거든요. 뭐, 아토피는 저 보기엔 원래 많이 이렇게 예전에 걸리셨던 네. 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현대에 더 심해진 거는 네.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보다는 후천적인 이유로 이렇게 된 게 훨씬 많고요. 방금 여기 지금 성함이 야옹야옹 네. 님이 아토피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크푸드, 제가 계속 정크푸드라고 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겠지만, 정크푸드 그 목록을 좀 확인하신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알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크푸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혜태 음료에서 네. 많이 광고를 했던 과일촌 아침에 사과 한 개, 네네네. 이렇게 아침에 음료수요? 음료수. 이거 지금 식약처에서 정한 정크푸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먹는 델몬트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하죠. 네, 델몬트는 델몬트 오렌지부터 시작을 해서 델몬트 망고, 체리 모든 제품 전부 다 정크푸드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롯데 제주 감귤 이런 것도 다 지금 정크푸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그런 겁니다. 저희가 광고에서는 몸에 좋다, 좀 믿어라 이렇게 많이 드세요라고 네.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정크푸드입니다. 자연에서 키웠다고 했던 자연은 211, 혹은 360에 제주 감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정크푸드에 지금 목록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라면은 전부 다입니다. 라면 전부 다. 네. 제가 이거를 어저께 보다가 충격받으셨겠어요. 어떤 혼자서. 거를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했는데 라면 전 제품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초콜릿 캔디 전 제품 포함되어 있고 피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피자, 도미노 피자 할 거 없이 피자의 땅 전부 다 네. 정크푸드로 분리가 되어 있고 햄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어떤 상품 하나 가릴 거 없이 지금 식약처에서 어린이들은 조심해야 될 정크푸드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비만뿐만 아니라 분명히 아토피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네. 건강 상태를 약간 좀 교란시키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조금 안 사주시는 게 떼써도 안 사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보면은 애들이 이런 거 햄버거 먹고 싶다, 과자 먹고 싶다고 할 때 정말 단호하게 안 돼라고 거절하시는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은 저는 먹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냥 하나 사주지, 내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면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정말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머니들의 그런 단호한 행동이 때로는 필요한 때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토피 이렇게 앓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면은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 같은 건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43님께서 네. 정크푸드 목록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4용지 53장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도저히 이거는 프린트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홈페이지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갖고 있는 과자의 바코드 번호 같은 것만 입력하시면은 정크푸드다 아니다라고 그쵸? 맞습니다. 나오는 거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보다가 제가 어저께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놓은 게 있는데 네, 좀 추리셨군요. 네.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저희가 또 되게 고급 비싼 수입 식품이면은
좋지 않겠느냐. 맞아요. 뭐 안 들어있을 것 아이스크림도 같고. 그런 걸 먹으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잖아요. 네. 하겐다즈 전 품목 전부 다 올라와 있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전 품목은 네네네. 다 정크푸드로 올라가 있고, 음료수 같은 경우는 뭐 데미소다, 밀키스, 암바사,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뭐 펩시콜라, 환타, 어떤 거 하나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이거는 저희가 실생활에 먹는 그 많은 그쵸, 많이 먹죠. 업체가 유통한 네. 제조하고 유통시킨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지금 가장 아까부터 어린이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목록에는 없지만 그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은 그거는 뭐 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정크푸드고, 뭐 정부에서도 불량식품으로 아예 규정 내리고 있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아예 안 파는... 먹어야지 좀 맞다고 생각해요. 많이 드셨어요, 어릴 때? 네, 저 즐겨 먹었어요. 유통기한이 없으면 좋은 건 줄 알고 더 많이 먹었고요. 근데 너무 많습니다. 전도 먹었던 기억나요. 네.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아폴로라고 아시죠? 네. 이게 빨대처럼 생긴 그 안에 맛있는 달콤한 뭔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 장난치면서 많이 먹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먹고, 또 이렇게, 옥수수 네. 모양처럼 생긴 그 과자, 좀 짭짤한 그 과자도 맞습니다. 먹었었고, 그리고 까만 콩, 뭐 베이지색 콩처럼 들어있는 그 네. 과자 이름이 제 기억으로 깐돌인데 우리 간사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깐돌이 기억 안 나세요? 아닌가요? 그 음식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명칭은. 깐돌이가 아니었을 수도 아예 있어요.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까서 먹었습니다. 그냥 모양만 이쁘면 그냥 이렇게 개봉해서 바로 먹고. 예전에 흑역사네요, 흑역사. 그때 드셨던, 그런 과자들 다 문구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저희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추억팔이를 하기 위해서, 네. 저 회사, 사무실 대학로에 있거든요. 네네. 그 불량식품만 다 모아서 탑차로 이렇게 와서 추억을 사세요라고 해서 막 팔아요. 네, 그거 박근혜 정부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 불량식품 이렇게 대놓고 팔고 있으면은 엄청 혼날 겁니다. 네. 저도 그거 추억팔이 이러면서 땅콩 카라멜 이런 거 팔아가지고 사고 싶다라고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렇네요. 지금 호수님께서 네. 물은 괜찮죠라고 하셨는데 물은 괜찮죠? 이러신 것 같아요. 네, 물은 괜찮습니다. 물도 깨끗한 곳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요? 또 봤더니 정수기 청소 제대로 안 한 곳은 더 더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어쨌든. 정수기 회사까지 건드리면 더 의심하실 것 같아서. 네, 물은 괜찮죠라고 했더니 또 지난주에 했던 방송이 생각나네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페트병에 드신 거는 조금. 맞아요. 네, 페트병에 오히려 드신 거는. 정수기가 관리, 렌탈을 하고 관리가 잘 되는 것들은 정수기 사먹는 페트병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요즘에는. 지난주에는 페트병 물 중에서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던 그 품목들도 5가지였나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물은 괜찮습니다. 이렇다고 이런 음식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이게 충분히 고려를 하신 후에 또 이 음식이 정크푸드구나라고 인식을 한 후에 맞습니다.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목록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계속 얘기해주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목록 자체들을. 제가 좋아하는 한 언론사와 소비자 단체인 녹색 소비자 연대가 올해 좀 상반기 정도에 그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을 습격을 해서 뭐라고 해야죠? 정크푸드 관련돼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쫄쫄이, 쫀득이, 뭐 캔디 이런 것들이 쫄쫄이도 있었어. 그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일주일에 3-4번 오고 싸고 맛있어서 항상 사 먹는다라고 해서 막 사 먹었대요. 근데 초등학교에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매점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쵸,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문구점이 매점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것 여기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불량식품을 넘어서 정크푸드이고 초콜릿 가공품 2개만 먹어도 어린이가 한 끼 밥 한 공기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열량을 다 얻을 수 있었고요. 2개만 먹어도요? 네, 딱 2개만 먹어도요. 하나가 칼로리가 100칼로리가 넘어버리니까요. 밥 한 공기가 300
킬로칼로리 정도 되니까 네. 2개만 먹어도 하루 뭐 밥은 이미 다 먹었네. 밥은 다 먹었어. 네. 근데 그게 열량만큼 영양분이 네. 있어야 되는데 영양분은 없고 당분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비만에 빠지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민감하거나 이러면은 불량식품을 먹으면 요즘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깔려 있는데 이게 법에도 지정이 있어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지정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못 팔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이거를 법으로는 있지만 네. 지정을 안 하면 끝이거든요. 식약처뿐만 아니라 네. 이건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구청장까지 이거를 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방금 말씀드린 사람 누구나 이거를 네.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시장님과 저희 군수님과 구청장 그 어떤 분도 이거 지정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왜 안 해주실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본인의 아이들이 이런 걸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깜짝 놀라서라도 얼른 지정을 하실 텐데. 네. 아유, 안타깝네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좀 법이 허울뿐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슬픕니다. 슬프고 안타까우시군요. 그거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뭐요? 이 정크푸드 관련된 광고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는 어떠한 광고도 하지 못합니다. 방송 중간에 그러니까 뭐 어린이 아이들 프로그램 그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 그 중간에도 절대 방송을 못 하게끔 근데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이렇게 딱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또 약간 학원 갔다 오면 TV 틀 시간인데 그때는 또 그런 방송을 못 하게 그건 또 잘 지켜지고 있네요. 그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거 안전보호 구역은 지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서서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래도 친구들이 주변에서 먹고 이러면 한번 먹어보고 싶고. 네. 저도 좀 먹었는데 어릴 때. 근데 그 옥수수 과자 같은 거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GMO 식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에 했던 그 소비자단체가 했던 실태조사에서 일반 대형 대형 마트에서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GMO 표시가 떡하니 되어 있는 옥수수 가공품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모르죠. 포장지 절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죠. 저도 좀 봤더니 유통기한이 뭔지 아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뭔지는 알긴 알지만은 뭐 살펴보지는 않는다고 했다는 그렇죠. 그런 대답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유통기한을 그렇게 막 인식하고 찾아보고 이런지 절대 않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식약처 이거 제가 항상 화가 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다 물론 이건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이 특별법이 이것도 역시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모든 것들을 이 식품에 대한 안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식약처가 가장 확실하거든요. 근데 식약처의 입장은 막 그렇습니다. 영양 표시 확실하게 되고 있고 아이들이 얘가 살펴보기만 하면은 이걸 뭐 알 수 있다. 그 열량이나 칼로리 다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선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 식품 관련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맨날 봐도 전성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힘들고 용어도 어렵고 초등학생이 유전자 제조합 옥수수라고 써져 있으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크푸드로 해놓은 게 뭐 열량이 얼마만큼이고 단백질은 얼마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초등학생이나 성인이 봐도 제가 봐도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전혀 모를 수 있죠. 관심이 있어도 어려운데. 그렇죠. 잘 하고 있다라고만 해버려서 저는 부모님들은 쉽게 뭐 목록을 보시고 좀 단호하게 하시면은 아이들을 집에서는 지켜주실 수 있겠죠. 근데 식약처는 집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들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학교 앞 매점이나. 네, 진짜 멋진 말인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저는 아예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것들을 진짜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야옹야옹님께서는 아이가 지렁이 모양 젤리 먹고 심하게 아토피 올라왔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꿈틀이요? 네. 네, 꿈틀이도 당연히 정크푸드 목록에 다 올라가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캔디류
음료로 분류가 되는 이런 모든 식품은 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제조업체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단맛을 위해서 조절할 의향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내보냅니다. 캔디는 그러라고 있는 거고 젤리도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린이들은 성인은 먹어도 될 식품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성장기 아이들이 맞습니다. 영양이 불균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또 업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린이 음료수라고 해서 판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네네, 캐릭터들이 맞습니다. 들어있으면서 뭐 네. 뽀로로라든지 짱구라든지 폴리라든지 네. 이런 음료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음료수들은 어때요? 어린이에게 적합한 음료수인가요? 정말 어린이 건강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들에게는 먹기에 부족하다라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대부분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용한 상품들은 그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손이 가긴 하는데 그런 그쵸. 것들이 거의 다 정크푸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뭐 아이들을 예전에 광고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카프리선 광고는 아이들이 모델이었어요.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빨대를 쿡 찍어서 카프리선을 먹고 막 힘이 나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노는 그런 걸 되게 유익하게 그린 광고가 지금 머릿속에 떠도는데 네네. 농심 카프리선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위험한 건 아니지만요. 부적합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게 목록에도 공개되고 좀 개선을 하라고 그 식약처에서도 지정을 하고 지적을 해요. 네, 좀 개선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음료 업체 측은 당 함량을 바꾸는 거는 카프리선이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을 줄이면은 이게 네. 카프리선의 맛이 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당을 줄이는 것 자체를요. 네, 그래서 변화는 업체 측에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꾸면 좋을 텐데 왜 안 바꾸나 봤더니 왜냐면 그 단맛을 생각하면서 찾는 음료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와. 그리고 제가 네. 지금 댓글을 보다가 네네. 본 건데 지금 성함이 한솔 아버님께서 네. 올려주신 건데 제도는 이해하지만 식약처 품목을 보니 지금 슈퍼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30%는 다 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지금 목록으로 공개되는 거는 팔지 말라는 식품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 먹을 때 좀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고 주의를 하고 될 수 있으면은 뭐 좀 아이들이 이 목록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진 않잖아요. 네. 이걸 미리 알고 좀 조절을 하십시오라는 공고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뭐 성인들까지 전부 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민 상인들을 다 죽이는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은 곧 뭐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자 우리 서로. 그리고 그 정보를 알고 먹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서민들을 억제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을 표현을 하긴 네. 했지만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해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늘 아라빠는 그러면은 정크푸드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크푸드 아닌 거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자연에서 나는 식품들은 정크푸드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친환경 상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크푸드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집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음식은 정크푸드가 당연히 아닙니다. 현대 생활에 맞춰져서 나오는 가공식품이나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 다 정크푸드인 거고요. 네네.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당연히 좋은 음식이죠. 음료와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린이 음료.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거 좀 당이 높다라고 몇 가지 음료수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당을 좀 줄여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당을 줄인 곳도 있나요? 아니면 음료수가 없어진 곳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제품은 자진해서 네. 생산 안 하기도 합니다. 자진해서? 네, 지금
근데 저는 이 상품을 처음 봐서 네. 뭐 주식회사 상일에 뭐 유기농 아망 오렌지라는 음료수와 이거 제약했는데 조화제약에서 나온 튼튼짱구라는 음료수는 아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나서 아예 네. 생산을 중단했군요. 네,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당 함유를 줄이면은 그 음료수는 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뭐 찾으려고 중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뭐 업체들도 이런 노력을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사진 너무 예쁜 아이가 올라왔는데. 네, 이뻐한 세상님이 올려주신. 네네. 지금 저는 바로 미니메이드 오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니메이드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록에 보면은 83번 항목이네요. 코카콜라 음료가 제조한 미니메이드 후레쉬 오렌지. 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나요? 미니메이드 제품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메이드에서 나온 그 네. 음료 제품들은 네. 정크푸드로 일단은 등록이 돼 있군요. 이게 아이들이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거가 좀 많아요. 저도 네, 오렌지 그렇죠. 주스 좋아하는데 이 방법은 좀 더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집에서 직접 갈아서 먹으면 네. 괜찮지 않나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쵸. 지금 한솔 아버님께서 계속 네, 한솔 아빠님께서. 네, 한솔 아빠님께서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맞습니다. 만약에 학교 근방에 있다면은 네. 시정이 모범업소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당연히 못 팔기 때문에 다 빼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이 지정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측면도 조금 있거든요. 실제 뭐 200m 안에 딱 들어와 있어버리면은 슈퍼는 네. 정말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정을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이 딱 되면은 마크도 당연히 어린이들이 웃고 있는 아이가 미소 짓고 있는 마크, 인증 마크 딱 박히는 순간 네네. 다 빼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또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러면은 물건을 다 빼라는 건가 이런 입장일 수도 있긴 하겠어요. 아휴, 참.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 그리고 의도는 이런 정크푸드로 지정되어 있는 음료들을 모르고 먹지 말고 알고 먹으면서 네. 또 아이들에게 열량은 엄청나고 영양은 적은 이런 음료들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건강한 식품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한 밥상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네, 방송을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셸 오바마가 네. 또 이렇게 아동 비만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네. 그걸 좀 퇴치하기 위해서 레츠 무브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음식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데. 네. 미국도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인구의 몇 %라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더 안 움직이고, 그런 거, 게임이나 PC 같은 걸 하면서 그냥 과자 같은 거 집어먹고 햄버거 집어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강하게 거기는 미셸 오바마 그 영부인이죠. 네네. 전부 다 버락 오바마도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정도로 이 문제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서 학교 안에 정크푸드 판매가 금지가 됐다고 하니까는 적어도 아이들이 주변에 갈 수 있는 학교나 학교 주변 같은 데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런 음식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긴 하네요. 그렇죠? 하늘 한솔 아빠님께서 시장은 거의 다 지정한다고 봐야 되는데 대형마트라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굉장히 속상하신가 봐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정확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분류를 하는 게 그 제품에 대한 거지 유통 구조나 아니면 마트의 크기, 재래시장 이런 건 차이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식품을 열량이나 단백질 이런 포화지방이나 단백질, 나트륨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그 식품을 지정을 하는 거지. 절대 이거는 어떤 대기업이 파는 마트이기 때문에 풀어주죠. 이렇게 지정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요. 대형마트라고 제외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런 또 제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판매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파느냐가 더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맞습니다. 커피나무님은 어린이 방문객한테 마음 놓고 대접할 수 있는 음료수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네. 농협 감귤 주스를 내놨는데 이것도 인스턴트 리스트에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거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어저께 찾아봤는데 지금 딱 감귤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판다고 해서 다르진 그런 건 않나요? 않고요. 아이들에게 대접하려면은 그냥 생수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플라스틱에 나오는 들어있지 않은 생수. 네. 네. 지금 한 정수기 업체에서도 아이들 체질 개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광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맞아요. 물 먹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질 개선에도 되고 몸에 물은 몸을 전부 다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제공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음료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물론 어마어마한 그 비용과 그 노력이 들어가시지만 직접 갈아주시는 것도 네, 가장 안전하죠.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연에서 난 식품을 직접 갈아서 마시는 걸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물 건강 프로젝트라 그래서 아이들이 피부도 좋아지고 또 살도 빠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렇게 진행 중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물이 정말 가장 좋은가 봐요. 맞습니다. 은피주연님은 좀 안타까운 얘기 올려주셨어요. 추석 때 코카콜라 제품 1.8리터짜리 음료 12개 세트 한 박스를 선물 받았는데 아직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버려야 할 판인데요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정크푸드라고 해서 전부 다 쓰레기통에 넣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성인 같은 경우는 조절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열량이 너무 높고 네. 지방만 많고 합성 첨가물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사장밖에 모르잖아요. 아직도 뭐가 들어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 조금 조절하시면서 드시면 되고요. 네. 1.5리터짜리, 1.8리터짜리를 하루에 한 번에 다 드시지만 않으시면 맞아요. 네, 뭐 갈증 해소에 저도 즐겨 먹습니다. 저도 스프라이트 전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거지. 네, 요즘 맞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드시면 좋겠고요. 김반장님께서는 시중에 파는 보리차는 어떤지 어린이용도 있던데 이런 거 정크푸드로 돼 있을까요? 하고 네. 궁금해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17차 네, 이 제품 이름을 말했네요. 요즘엔 그런 음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음료들은 당이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른 첨가물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열량이 높지가 않죠. 저열량 식품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들은 정크푸드에서 대부분 다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대부분 다 그 열량이나 아까 말했다시피 포화지방, 당류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말씀해주신 보리차나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거죠, 당연히. 네. 시생님께서 제가 어플 있다고 우리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박지호 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어플 찾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네. 표시가 되어 있는 어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드로이드 제품이라고 불량식품 판독기 이거 어플 찾아서 확인해 보셨다고 하는데 네. 불안하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불량식품 판독기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호 간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는지 댓글로 받아보고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미니님께서 매실액 이런 효소 원액은 어떤지 집에서 직접 만든다고는 하시는데요. 설탕량이 꽤 많아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가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집에서 직접 만드셨다고 해도 네. 본인이 제조 과정 중에서 설탕을 좀 과도하게 많이 넣으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안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당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저도 집에서 매실액 먹을 때는
진짜 원액에 그냥 물만 타서 먹으면 맛은 없지만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원액을 먹으면 당이 또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네. 물에 타서 먹으면서 좀 이렇게 좀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죠?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그 가운데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드는 것까지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피나무님은 전통차 중에 단맛 나는 거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농협이라서 좋겠거니 했는데 하시면서 당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도 해주셨고요. 지금 시생님께서 아까 어플리케이션 올려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것도 물론 그 데이터베이스는 식약처에서 가지고 와서 쓰는 거지만 네네. 식약처에서 내놓은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분께서 그 어플이 이거를 버전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네네.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마켓에서 식약처로 검색을 하시면요. 그 고열량 저영양 알림 그다음에 그 슬러시하고 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아예 이거는 그 개발사가 식약처로 되어 있고 네네. 2013년 6월 18일에 만든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공식 어플이에요. 공식 어플을 다운받으셔야겠어요. 네, 이거를 활용하신다면 가장 최신 정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전 버전은 다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런 문제점들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은 PC에서도 그냥 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이상하게 지금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항상 마지막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해왔어요. 네. 제도는 있어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정크푸드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4대약 근절에도 들어가 있는 식품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을 불량식품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불량식품으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드라이브 할 때 약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불량식품 근절한다고 해서 업체에게 당을 낮춰라 혹은 네. 이것들을 이 열량을 좀 맞춰라 이런 식으로 풀고 제도적으로 이걸 좀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보건력 동원해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문방구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단속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눈에 네. 보여지는 건 엄청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학교 앞에 문방구 가보십시오. 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이런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유통기한도 영양성분 표시도 안 되는 이런 성분을 싹 한 번만 단속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이 식약처가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처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부도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 허울뿐인 그런 공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그냥 진짜 문방구 때려잡는 건 서민들 때려잡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들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네. 어플 찾았다고 또 네. 댓글이 올라왔네요. 고열량 저영양식품 알림 2. 네, 맞습니다. 네, 이 어플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지호 간사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네. 좋은 얘기, 건강한 밥상 얘기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가입해 주신 조합원들 닉네임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 가입해주신 분들이 조금 적네요. 아무래도 빨간 날이기 때문에. 성공날개님, 의정부에 계시네요. 그리고 똥강아지 1님, 광주 광산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 49 비어인 것 같은데요. 4비어인가요?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 옆자리에 김용민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갑자기? 네. 조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 사진을 찍으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가지고 요즘은 증거를 잘 남기지 않으면은 사초 훼손으로 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말 시켜.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넣으러 왔어요. 네, 드라마를 넣으러 저희 스튜디오로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블루탑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줌 인터넷 뉴스 제휴 관련 국민TV라는 그런 메일을 첨부해서 주셨어요. 줌에 우리 국민TV 뉴스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계신 건가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블루탑님. 우리 김용민 PD님을 귀요미 PD라고 누가 불러주셨는데요. 건강하시래요. 네. 어쨌든 증거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 흰개구리님도 발빠른 시생님 덕분에 편하게 어플 다운받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청취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밥상 만들기에 또 이렇게 박지호 간사가 또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노력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저도 또 생각하면서 2번 먹을 거 1번만 먹고 사이다 3번 먹을 거 1.5번? 네, 어쨌든 1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초밥님께서도 좋은 방송이라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부초밥님. 오늘 저희 업로더 그러니까 숭구리당님께서 조간 브리핑을 업로드 했는데 그게 올라왔냐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댓글을 올려준 걸 봤었어요. 여러분들의 확인이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제껏 계속 노력했던 끊임없이 제 시간에 올라왔던 우리 팟캐스트 프로그램 중에 오후 프로그램 있죠. 6시 이후로는 6시 이후 프로그램은 우리 숭구리당도 이제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PD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PD들이 일이 바빠서 혹은 그 다음 방송에 들어가야 돼서 약간 업로드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면 올라오니까요. 우리 숭구리당에 그동안 노력했던 거 좀 박수 좀 쳐주면서 앞으로 PD들이 잘 해줄 그런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업로드는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나 봐요. 아쉽네요. 오늘 휴일 즐기시는 분들 더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 노래는요. 우리 박지호 간사가 신청해준 곡이에요. 짙은의 디셈버라는 노래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그거님께서 콜라 버리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아니면 변기 청소하라고 반짝반짝해진다고 이런 정보도 주셨네요. 마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업로드를 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이거 제가 방송 끝나고 아니다 이거 방송을 아마 우리 업로드해주는 숭구리당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긴 했는데 올라가지 않은 거 저희가 팟빵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협동조합 김희주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 드림걸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꿈돌이 꿈순이 여러분들도 내일 꼭 찾아와 주실 거죠? 그럼 짙은의 디셈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